이복자 75세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햇살도 들기 전 분홍빛 앞치마를 걸치고 손주 도시락을 싸던 그녀는 갑자기 TV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소금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라는 그 빵을 한 번도 안 사봤다는 사실이 이상할 정도였다. 내 손주가 원하면 하나쯤 사줘야지. 지갑 속 10,000원 한 장을 챙겨든 복자는 모자 하나 눌러쓰고 버스를 타고 집 근처 빵집으로 향했다. 가게 앞엔 벌써 줄이 길었다. 젊은 엄마들, 학생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들. 모두가 SNS에서 본 그 전설의 소금빵을 먹겠다고 새벽부터 줄을 선 것이다. 복자는 조용히 줄 맨 끝에 섰다. 그러나 그 순간 깍! 급정거하는 타이어 소리, 순간적으로 튕겨나간 무언가가 복자의 어깨를 스쳤고 복자는 그대로 인도 벽에 부딪혀 넘어진다. 어머, 저 사람 친 거 아냐? 사람들이 웅성대는 가운데 한 대의 고급 외제차가 인도에 걸치듯 세워져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내린 건 명품 옷에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성. 그녀는 다가오며 소리쳤다. 아니, 지금 어디서 튀어나오신 거예요? 길도 못 보고 다녀요? 복자는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여성은 오히려 화를 냈다. 이 아침에 뭘 그렇게 급하셨다고. 할머니, 여기서 죽으면 저희 보험료만 오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자 여성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복자의 팔을 툭 잡았다. 괜찮으세요? 아, 진짜 별일이야. 왜 노인네들이 꼭 이런 데서 사고를. 복자는 속이 쓰렸지만 꾹 참았다. 눈앞의 여성이 손에 들고 있는 키는 누가 봐도 억소리 나는 외제차 브랜드였다. 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당신이 역주행하셨잖아요. 복자의 말에 여성이 코웃음을 쳤다. 뭐라고요? 제가요? 이런 똥차 굴리는 분들이 꼭 남 탓하더라.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하다는 말이 새어나왔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블루투스를 연결하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다. 예, 여기 사고 났는데요. 상대방은 연세 있으신 분인데. 예, 제가 피해자예요. 무조건이요. 그 순간 조용히 차 안에서 내린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근데 엄마가 박았잖아. 할머니 가만히 계셨는데. 그 말에 복자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눈은 맑았다. 진실을 알고 있고 숨기고 싶지 않은 눈. 아이 입만 열면 진실이 나오겠네요. 복자가 낮게 말하자 여성은 당황한 듯 아이를 밀어넣었다. 애가 어려서 착각한 거예요. 할머니, 제가 선처해서 그냥 보내드릴게요. 치료비는 못 드려도 제가 바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죠. 복자는 조용히 대꾸했다. 보험 부르면 되겠네요. 경찰도요. 여성은 짜증을 냈다. 와, 이래서 돈 없는 사람들 상대하기 싫다니까. 괜히 배려해줬더니. 그러나 그때 복자는 휴대폰을 꺼내더니 전화를 걸었다. 정 팀장, 여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근처 지점으로 블랙박스 확인 좀 요청할 수 있을까? 주소는 마음동 극장 번지. 응, 그래. 부탁 좀 할게. 그 목소리는 분명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분명 낮고 단단하며 무언가를 가진 사람의 어투였다. 여성은 순간 흠칫하며 물었다. 혹시 어디 소속이세요? 복자는 미소 지었다. 소속은 없어요. 다만 당신이 함부로 대해선 안 될 사람이라는 건 곧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뒤돌아선 복자는 지나가며 빵집 앞에 선 아이를 향해 말했다. 소금빵은 다음에 사러 와야겠구나. 아무도 몰랐다. 이 아침에 노인이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사건이 한 여자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될 시작이라는 것을. 할머니, 진짜 끝까지 가보시겠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은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물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병원도 안 가고 애도 학교 못 데려가면서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선처하려고요. 착한 마음으로. 이복자 75세는 묵묵히 경찰차가 도착하는 쪽을 바라봤다. 차창 너머로 파란 불빛이 번쩍이며 도착한 순찰차. 젊은 여성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에이 정말 별일이네. 그녀는 발끝으로 바닥을 톡톡 찼다. 경찰이 내리자마자 먼저 달려갔다. 저쪽 노인분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서요. 급브레이크 밟았는데 제가 인도로 조금 올라간 거예요. 아이가 타고 있어서 놀란 상태고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자 쪽을 향해 걸어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부상은 없으세요? 복자는 담담히 말했다. 전 도로에 있지 않았습니다. 인도 가장자리에서 빵집 줄에 서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도로 밖으로 돌진해 부딪힌 거고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량 위치를 살폈다. 분명 앞바퀴가 인도를 반쯤 넘은 상태였다. 블랙박스 영상 있으십니까? 경찰의 질문에 젊은 여성은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블랙박스가 오류 나서요. 작동이 안 됐더라고요. 복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요청했습니다. 근처 건물에 설치된 외부 CCTV 자료 확인 요청을 해두었어요. 그 말에 여성의 눈빛이 흔들렸다. CCTV요? 예. 정 팀장이 금방 가져올 겁니다. 복자의 태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확신에 찬 무게감이 있었다. 젊은 여성은 움찔했다. 정 팀장 누구요? 제 일을 돕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땐 현장도 정리하고 문서도 챙겨주죠. 그녀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그녀의 아들이 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 진짜로 할머니 차 박았잖아. 그 말에 경찰은 아이에게 다가갔다. 어이구, 너 말 잘했어. 뭐라고 했어? 할머니가 서 있었고 엄마 차가 그냥 박았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할머니 움직인 거 아니었어. 그 말을 들은 주변 시민들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내가 봤어. 할머니 줄 서 있었지. 차가 확 튀어나왔어. 진짜 놀랐다니까. 젊은 여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다. 말문이 막힌 듯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복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말했다. 내가 나이 먹고 돈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되진 않죠. 여성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대체 정체가 뭐세요?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니라 보였는데. 복자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사람을 외모나 말투로 판단하면 늘 오해하게 마련이죠. 그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남성. 복자 회장님 영상 확보했습니다. 현장 바로 앞 CCTV에서 전방 확인됐습니다. 명확히 차가 인도로 돌진했고 피해자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 회장님, 여성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제야 이복자가 단순한 할머니가 아니란 사실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며칠 후 이복자 75세는 정장을 입고 고요히 자택을 나섰다. 긴 검은 코트, 손엔 가죽 클러치 하나. 그녀의 뒤로는 중년 남성 2명이 예의를 갖춰 따라붙었다. 오늘은 보험사 현장 검증이 있는 날. 교통사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양측이 다시 현장에 모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복자는 평범한 경로당 할머니 복장이 아니었다. 그 시각 현장에 먼저 도착한 젊은 여성은 여전히 당당한 얼굴이었다. 명품 코트에 하이힐, 명품백까지. 그녀는 보험사 직원에게 말했다. 제가 피해자니까 빨리 마무리 짓고요. 제가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 순간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현장에 도착했다. 범상치 않은 번호판, 고급스러운 윤광, 그리고 차 문이 열리며 내린 이복자.
정장을 단정히 갖춰 입고 검은 가죽 장갑까지 낀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노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다. 현장은 조용해졌다. 보험사 직원이 본능적으로 인사했다. 복자 회장님이십니까? 젊은 여성이 그 말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다. 회장님? 무슨 회장님요? 그때 복자 뒤에서 내려온 남성이 명함을 내밀었다. 이분은 은천홀딩스 창업주 겸 명예회장 이복자 여사님입니다. 현재 마음그룹 자문위원이자 문화재단 이사장직도 맡고 계십니다. 순간 여성의 손에 들린 명품백이 툭 떨어질 뻔했다. 아니, 그 은천홀딩스요? 그 백화점도 운영하고 건설도 하고 방송국까지 있는 그? 복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예, 거기 시작한 게 제 남편이고 제가 그 사람 곁에서 일생을 함께 했지요. 여성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숨이 턱 막힌 듯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한참 전 자신이 퍼부었던 말들이 되살아날 뿐이었다. 똥차 굴리는 할머니. 보험료나 잘 내라. 이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모든 말이 이제는 자신의 얼굴을 향해 비수처럼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녀는 허겁지겁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땐 회장님인지 전혀. 복자는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봤다. 무릎까지 떨어지는 코트 자락 아래로. 당황한 젊은 여성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상대의 직책을 보고 정중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복자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주위 사람들의 숨을 멎게 했다. 여성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의 오만과 거짓, 무시와 조롱이 한순간에 얼굴로 덮쳐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날 제가 너무 경솔했고 함부로 말했습니다. 복자는 그녀의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젠 늦지 않았어요.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메모를 계속했고 현장엔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젊은 여성은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복자는 조용히 돌아서며 말했다. 명함으로 얻은 존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평범해도 사람답게 사는 것. 그날 이후 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 CCTV 영상까지 포함된 정리된 사고 기록이 보험사에 제출되었다. 모든 책임은 가해자인 젊은 여성 측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진실을 뼛속 깊이 배우게 됐다. 며칠이 지났다. 세상은 평소처럼 돌아가는 듯 했지만 김지연의 일상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골목길 한복판에서 무릎 꿇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날 이후 지연은 차를 바꿨다. 고급 외제차 대신 평범한 국산 중형차. 명품 가방 대신 실용적인 에코백.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다시 마주쳤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지연은 아들과 함께 마트 앞을 지나가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이복자 75세. 비 오는 날인데도 복자는 우산을 들고 장바구니를 끌고 있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안녕하세요. 복자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눈에는 익숙한 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 그쪽이었구먼. 오랜만이네. 지연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날 이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살았는지요. 복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우산을 지연 쪽으로 조금 기울였다. 할머니, 저희 요즘엔요. 옆에 있던 아이가 말했다. 저희 엄마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도 해요.
지난주엔 도시락도 싸고 할머니들께 전해드렸어요. 지연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그게 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그날이 아니었으면 전 평생 그 모양으로 살았을 거예요. 복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늘을 바라봤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바뀔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기도 하지. 잠시 후 지연이 물었다. 혹시 저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사람답게 사는 법 더 배우고 싶어요. 복자는 미소 지었다. 나한테 배울 필요는 없어.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누구에게 배운 걸 또 나누면 그게 진짜 변화지. 그리고 장바구니를 끌며 떠나는 복자에게 지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한 번의 만남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지연은 이제 정말로 알고 있었다. 며칠 후 김지연은 용기를 내어 다시 이복차 75세를 찾았다. 손엔 직접 만든 반찬 몇 가지와 아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복자는 뜻밖의 방문에 잠시 놀랐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니 어르신. 그날 이후 제 삶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동안 전 가진 걸 앞세워 남을 판단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복자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제 아이에게 엄마는 어떤 어른인지 묻고 싶지 않았어요. 이젠 그 아이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복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만 분명하면 늦지 않았어. 지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매주 어르신들 도시락을 배달하고 아이랑 함께 봉사도 다니고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복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넌 이미 훌륭한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야. 사람은 원래 실수하면서 배워. 진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그게 제일 귀하지. 그날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나누며 긴 이야기를 나눴다. 사과는 이미 끝났고 용서는 말없이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건 진심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뿐이었다. 몇 달 뒤 작은 골목 어귀에 따숨 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가격은 착했고 매일 아침 무료 도시락 수십 개가 포장됐다. 그 식당의 주인은 바로 김지연이었다. 예전의 화려함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국을 끓이는 지연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 곁에는 아들도 함께 있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단다.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야. 어느 날 익숙한 그림자가 식당 앞에 멈췄다. 이복자 75세였다. 지연은 반가운 마음에 뛰어나갔다. 어르신 오셨어요? 오늘은 제가 밥 대접해 드릴게요. 식탁엔 된장찌개, 콩나물 무침, 직접 담근 깍두기가 놓였다. 복자는 한 숟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이 담겼네. 맛있구먼.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비싼 차를 몰던 때보다 지금이 훨씬 값진 삶 같아요. 복자는 미소 지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남는 거야. 겉이 아니라 속이 말이야. 식사를 마친 뒤 복자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넌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말에 지연은 눈물을 삼켰다. 어느새 그녀는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다. 값비싼 차보다 더 값진 삶을 향해 걷는 발걸음. 그 길 위에 이제 그녀도 서 있었다.